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벙TV입니다. 오늘은 설계계약 체결 제2편 전편에 이어서 도급계약 시 조건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 시에 아무렇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건축주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철저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 도급 계약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에서 10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1에서 18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망라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있겠죠.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공사 이런 이름이죠. 위치가 어디고 건축 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얼마, 몇 층, 무슨 구조 이런 일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 금액과 도급 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필히 산정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노임이 얼마다? 전전전편에서 원가 계산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노임이 얼마다? 전체 공사 중.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 다음 공기가 있겠죠. 착수와 준공. 그 다음에 기성금을 어떻게 주느냐. 기성금은 공사금입니다. 공사를 100억을 볼 때 10% 됐다. 이것이 기성입니다. 20% 됐다. 이것이 기성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기성금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자기가 직접 다 못하죠. 그래서 부분 하도급을 줍니다. 소위 하청을 주죠. 제가 건축주고 건설회사에 종합건설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공종별로 필요한 부분을 제 하도급을 줍니다. 그것이 하청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 창틀은 누구한테 준다. 방수는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줄 때 그것을 하도급 준다 그럽니다. 그걸 직접 건축주가 줄 수도 있다.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에 각종 뭐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야 합니다. 도급 계약에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도 도급 계약에 포함시켜서 건설업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죠. 준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준공되면 공사비를 나머지를 다 줘야겠죠.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하다가 계약 이행이 지체가 되고 계약대로 안 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하자 담보가 있죠. 하자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쟁 발생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이 망라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이 형식을 쓰셔야 분쟁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지난 편에도 말씀드리는데 법제처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토부 들어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라고 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주는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1에서 10까지 가고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형식입니다. 공사 이름, 공사 장소, 착공은 언제다, 준공은 언제다, 계약금은 얼마고 그 중에 노무비가 얼마다,
노무위가 왜 얼마냐고 필요한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 있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2항, 시행령 84조 1항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줘야 되고요. 계약 보증금은 누가 줍니까?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을 요구할 수 있죠. 시공업체가. 기성은 어떻게 해요? 기성은 공사를 얼마큼 했을 때 공사 대금을 어떻게 주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자재는 건축주가 이런 부분은 이런 자재를 쓰라고 시공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직업자재. 뭐 소규모 건축공사는 없죠. 하자담보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끝내면 건축주한테 몇 년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주로 금액을 예치를 하죠. 이것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지체상금.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한다? 대가 지급이다. 대가는요, 건축주가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기선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한다? 그 지연 이자율이 있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적게 해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기타 사항 필요한 건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도급인은요, 건축주입니다. 수급인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부침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 문서를 이통 작성해서 각 한 통씩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부침서류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 조건, 이 국토부 고시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필요 있으면 이런 걸 달 수도 있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민간에는 없고요. 관공사는 많이 달립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설계사, 산출, 내역서 이런 것은 민간이고 관공서 공사가 다 필요하죠. 도급인은 건축주, 공사를 주는 사람입니다. 수급인, 이는 건설회사죠. 여기에 지금 도장 찍고 계약을 완성하죠. 자,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비 중에서 노무비가 얼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필히 구분해 놓은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건설공사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았다, 공사를 맡았다 그죠.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의 상당한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결국 이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100억인데 40억이 노임이다. 노임은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공사의 노임이 얼마라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요. 압류 대상에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 방법, 별 방법이 없습니다. 도급 계약서에 내역서에 노임이 얼마라고 명시되면 그 금액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견적에서 계약할 때 건설업체가 전체 공사 중에 노임이 얼마라고 자기들이 산출해 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이 계약서에 부침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 조건. 이게 보면요, 1조에서 42조까지 있습니다. 양이 많죠. 이거는 광급공사를 기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당수는 민간에도 적용이 되는데 제외되는 경우도, 민간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42조가 있다. 표준 도급 계약서에 첨부되는 조건입니다.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건축주는 잘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면 물어보고 자기가 필요하면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은 도급이는 건축주입니다. 수급인과 대등한 입장이죠. 이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갑과 을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데 대등합니다. 건축주는 상전이고 업체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등합니다. 대등. 정의 2조.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도급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사를 주는 사람. 건축주가 되겠죠. 도급 대가는 뭡니까? 도급 대가. 이 도급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이죠, 계약. 수급인은 공사를 맡은 사람. 하도급 또는 하수급인은요, 내가 공사를 맡았어요. 창틀, 드리스 공사. 이거 내가 직접 못 하거든요. 건설회사가 또 창문 업체에 맡기고, 석공사, 드리스 업체에 맡기고, 이걸 하도급 준다 그러죠. 그걸 맡은 사람을 하수급인이라 그럽니다. 소위 하청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용어입니다. 수급인. 하도급. 수급인은 종합건설업체다. 하도급은 그 밑에 하청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서는요, 뭐냐면 공사 시방소,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 이런 걸 전부 다 설계서라고 합니다. 설계서. 물량 내역서는요,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능공, 자재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물량 내역서. 물량은 뽑는다 그러죠. 필요한 재료 뽑는 거죠. 재료만 뽑는 것이 아니고 공종별 기능공도 뽑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재와 사람을 뽑은 내역서다. 이 물량 내역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산출 내역서가 됩니다. 산출 내역서. 이것은 도급인에게 수급자가 내는 거죠. 수급인은 건설업체입니다.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입니다. 이게 산출 내역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량을 뽑고 거기다가 단가를 곱하면 산출 내역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3조 계약문서, 뭐 복잡합니다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계약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약 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당신 책임이야. 이런 건 무효다. 이런 내용. 또 뭐 일을 하다가 보면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당신이 책임져. 이런 거는 무효다는 거죠. 민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내용을 가지고 그런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불법이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시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입찰보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여러 사람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찍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입찰을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또 입찰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건축주는 다시 입찰 공고를 내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입찰에 응해놓고 안 나타나면요. 그래서 안 나타나면은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죠. 건축주가. 소규모 공사, 민간 공사는 잘 없습니다. 계약보증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체를 찍어 계약을 했는데 A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행을 못하면은 그 보증금을 몰수하는 거죠. 건축주가. 그래 함부로 입찰하고 계약하지 말라. 금전적 손실이 있다. 이런 경고죠. 공사 이행 보증은 이거는 공사를 끝내질 못하면 이 금액을 몰수한다. 건축주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공사 중에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 선거금 있습니다. 선거금. 소규모 공사, 민간 공사는 잘 없는데요. 이게 국가공사, 공공공사는 있습니다. 서울시가 큰 건물을 건설업체에 발주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공사비가 1,000억인데 대역을 먼저 줬다. 그때 네가 보증을 해야 되나? 건설업체가 보증을 해라. 네가 선거금 받아 뭐 일 안 하면 어떡해? 이때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등등입니다. 우리는 민간공사라서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소규모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지금 방송합니다. 계약보증과 공사 이행보증은 필히 받아야 한다. 특히 공사 이행보증. 뭐 계약보증 안 받고 뭐 어떤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안 나타나면 뭐 다른데 또 계약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필요 없고요. 공사 이행보증은 필히 받아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완성을 못해요. 그럼 그 이행보증을 몰수하는 것이 건축주는.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라고. 조금 전에 공사 이행보증 말씀드렸죠. 수급자, 공사를 맡은 자입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 수급자를 대신해서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할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하면은 A건설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내가 못하면 B회사라는 사람이 보증을 들어와서 이 사람이 책임질 것이요 하는 보증을 말하고요. 안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내가 공사를 이행 못하면은 보험을 들어가서 그것을 건축주가 찾아가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이행 보증에 규정이 없습니다. 적용을 잘 안 합니다만 이것은 집의하면 됩니다. 믿을 수 없으면 A 건설회사를 선택했는데 A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 이행 보증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계약 이행 보증은 정권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계약 이행 보증 이거는 건축주한테 제출하는 거죠. 정권으로 제출합니다. 건설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정권을 받아서 제출한다. 그래서 A 건설에 도망가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한다. 그럼 보증은 주로 이제 금전적 보상이겠죠. 하자 보증금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로 정권으로 냅니다. 보험 정권을 받습니다. A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하자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건축주는 보증회사에 보증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에서 보증금을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그마한 주택이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이 조그만하죠. 이하는 이게 면세입니다. 면세.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빌라를 짓는데 그 옆에 밑에 1층에 상가가 들어가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주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 재료 구입 시에 부가세를 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부가세는 공사비에 포함해서 견적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재료비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건축주가 내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걸 포함해서 견적을 받아야 된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세법을 잘 따져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계약 보증금의 처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법,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 공사 감독이 있죠. 규모가 크면은, 내가 건축주면 누구를 감독으로 보낸다. 이런 절차입니다. 현장 대리인은 뭐냐면요. 내가 큰 공사를 맡기는데 건설회사에서 사장이 직접 못하죠. 못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내 대리인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한다. 이 사람이 법적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 대리인.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자죠. 작업자는 공사를 맡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교체를 요구하면 바꿔야 되고, 등록 이런 거는 공사 현장 근로자는 건설회사가 책임진다. 다음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공사는 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소규모 민간공사는 필요하면 이런 걸 감안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고 간략하게 조건을 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기는 공기죠. 계약서에 당연히 명시되겠죠. 성금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한다? 성금을 주고 나면 성금을 줬다. 수급인에게 건축주가. 그러면 보증서를 받아야겠죠. 성금을 줬으면. 건설업체에 성금을 줬는데 성금을 떼먹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럼 보증기관에 발행한 보증서를 건설회사는 제출해야 됩니다. 건축주에게. 이런 절차에, 이런 민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재검사, 신품 써야 됩니다. 신품이 없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료를 써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12조 자재검사. 수중 또는 지하. 이 공사하고는 안 보이죠. 땅을 파거나 물을 빼봐야 알 수 있죠. 이때는 이걸 넣어놔야 됩니다. 지하에서 행해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인이 건축주가 참여해야 됩니다. 사장이 참여 못하면 큰 회사면 건물을 지으면 그 사장의 관리자가 있겠죠. 그 사람이 확인해야 됩니다. 단 도급인이 누굽니까? 건축주입니다. 인정하면 사진 찍어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못 가니까 사진 다 찍어놔. 건설회사에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업자재 대여품 이거는 수급인은 건설업체입니다. 건축주가 이런 부분 이런 자재와 기기를 쓰라고 주는 경우에요. 지급한다고 하죠. 그거는 건설회사 수급인입니다. 보관 사용 철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재해보상 이런 거는 계약서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급인은 건축주죠. 그러면 수급인 누굽니까? 건설회사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 보호도 똑같습니다. 각종 법이 있죠. 이런 법에 정해진 이런 비용을 다 건축주는 줘야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넣으라 그래야 됩니다. 건축주가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걸 건설회사, 수거민이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견적에 넣어라. 그래서 계약에 넣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뭐 응급조치. 이거 공사를 하다 보면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조치하고 건축주한테 통지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 비용이 생기면 협의해서 부담한다. 공사기간 연장. 도급이는 책임있는 사람, 도급이는 누굽니까? 건축주죠. 건축주가 책임 있으면 공사기간 연장해줘야 되죠. 이 불가항력이 있죠. 뭐 이런 게 있죠. 뭐 지진, 전염, 폭동 등으로 이루어지면 이거 공사기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뭐 법이 개정됐다. 뭐 이런 경우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건축은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넣어놓는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됐다. 부실하다. 불량하다. 당연히 건축주가 요구할 수 있죠. 고쳐라. 잘못됐다. 할 수 있죠. 불가항력의 손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변경 중지. 도급인이 건축주입니다. 도급인이 설계 변경 등에 의해 공사 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수급인, 건설업자, 시공자에게 변경 계약서 등을 줘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의무. 그래서 변경이 없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주가 비전문가죠. 계약 시에 설계 검토는 수업자가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급인 지시, 건축주 지시에서 공사비에 늘어나면 공사비 정액을 당연히 해야죠. 공사비를 정해서 지급해야죠. 이걸 안 준다면 불법입니다. 불법. 그럼 여기 있죠. 수급인, 이제 건설업체 또는 시공자죠.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 이외에 뭐 계약 체계로 뭐 잘못 봤다, 저가로 들어왔다 이래서 공사비를 요구를 한다. 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축주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 오류, 현장 여건 및 고려시는 이런 것은 시공자에게 미리 조건을 겁니다. 이런 거는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요. 건설회사 책임이요. 이걸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뭐 설계 변경되면 도급이는 설계 변경해야 되죠. 금액 줘야죠.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가 변동. 이게요, 물가가 3% 이상 오르면은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는 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사, 1년, 2년, 3년, 소위 공공공사, 일반 관급 공사라 그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있죠. LH공사, 도로공사, 수장공사, 이런 데서는 이걸 100% 적용합니다. 이거. 민간에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시공업체가 이걸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계약 내용 변경.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면은 앞뒤를 따져가지고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사 금액을 증가해 줘야겠죠. 이런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충 이거 뭐 그까지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성 부분은 뭐냐? 기성이라고 그랬죠. 공사가 10억짜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성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완성한 부분, 기성이라는 게 일을 100 중에 10을 했다. 그게 기성이죠. 기성 부분, 기성금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는 가불이 협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준다. 공정률 10%일 때, 20%일 때 준다. 계약하고, 계약 시 성금 주고, 공개 중간에 한 번 주고, 준공 때 한 번 준다. 이것은 공사 여건에 따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에다가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해부담. 뭐 손해부담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발생되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하면 이게 애매한 부분은 소송도 가고 그러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인도전이 뭡니까? 준공전이죠. 사용승인전이죠. 건축주는 좀 이 부분을 좀 먼저 쓰겠다. 가능합니다. 또 어느 적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 허가청 지자체죠. 거기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잘 읽어보시고요. 준공검사 당연하죠. 수업비는 건설회사는 공사 시공자는 완성하되 건축주의 통제죠.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난 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끝납니다. 사용 승인서를 받아줘야 됩니다. 사용 승인. 소위 준공 허가라고 보면 되죠. 사용 승인이라 그럽니다. 요즘 사용 승인. 구청이면 구청에서 허가했으면 구청에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준공입니다. 그 준공 끝나고 나면 돈을 어떻게 줄 것이다. 이것도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공사하면 폐기물 처리 많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비 얼마라고 올라옵니다. 그걸 빼버리자 이런 말은 불법입니다. 불법. 도급이는 건축주는 비용을 계약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계약 견적할 때 하라고 그래야죠. 일반적으로 견적에 다 였습니다. 이런 걸 안 넣고 폐기물은 주인이 하시오. 이런 건설업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체상은 중요합니다. 언제 공사를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끝났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죠. 시공업체는, 건설업체는. 보통 1000분의 3입니다. 1000분의 1입니다. 하루 지연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는 1000분의 1이면 얼마죠? 한 달에 1일에 100만원 되는가요? 1000분의 1을 곱합니다. 열을 넣어지면요. 1000만원인가요? 10억짜리에 1000분의 1이면 어떻게 되나? 1일 100만원 되나요? 그럼 5일 지연되면 500만원 건설업체가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1000분의 1로 합니다. 이 1000분의 1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넣기 나름입니다. 계약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2도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난공사라든지 하루 늦어지면은 영업에 손실이 간다든지 손해가 지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사면 1000분의 2도 가능합니다. 1000분의 2. 하자담보 보통 3%입니다. 정권으로 내죠. 시공업체가 예치해 놓죠. 예치해놓으면 절차에 의해서 하자를 봐주지 않으면 건축주가 예치 기간에 청구를 하죠. 이 업체가 하자를 안 해주니까 그 예치금을 내게 주시오. 이래서 그거 가지고 하자 보수하는 겁니다. 하도급이죠. 하도급은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현대건설, 삼성 등이 공사를 하면요.
조정, 미장, 방수, 타일, 내장, 전기, 설비, 토목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것이 하도급이죠. 그런데 대형 건설에 대해서 그 하도업자에게 공사비를 안 줬다. 그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줘야죠. 건축주가 주고 나중에 공사비에서 감액합니다. 직접 지급도 가능하다. 종합건설회사에서 미장, 방수, 타일, 하청업자에게 공사비를 안 줬다. 그러면 건축주는 조사를 해서 사실이 인정되면은 직접 준다. 나중에 건설회사 공사비에서 빼는 것이죠. 이 법입니다. 법.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계약이 있는 건 법입니다. 이 국가가 인정하는 법이에요. 이런 것은 광급공사, 공공공사는 100%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공사는 적용이 안 되네. 아니죠. 준용하는 것도 준용. 민간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도급, 계약, 공사, 계약 해제죠. 도급비는 건축주죠. 수급비는 공사 시공회사, 건설회사죠. 이유가 있으면 다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시기 바라고. 수급비는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 민법이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 건축주가 이유 없이 갑질을 하면 수급인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항변권 아닙니까?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수급인은 건설업자죠. 채권을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조. 41조까지 뭐가 미비하면은 여기 집어 열 수 있습니다. 도급인, 건축주와 수급인. 수급인은 시공업체, 건설업체겠죠. 합의해서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할 때 상식이 어긋나거나 관례에 어긋나거나 법령이 어긋나면 무효죠. 이런 걸 잘 보시고요.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찬찬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간공사는 여기 100% 다 적용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형식은 갖춰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은 갑질하고 을은 을질할 수 없다. 갑, 을이 대등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건축주죠. 권리와 책임도 있습니다. 건설회사는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대등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손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두섭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여러분.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